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씨름을 시작했고요. 코치님께서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해서 그거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씨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운동이 진짜 제 적성에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때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씨름은 국내 무대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레슬링을 하면서 조금 더 꿈을 크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슬링으로 종목을 변경하게 됐고요. 레슬링은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 무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라는 꿈이 실제로 생겼고, 레슬링도 전국대회에서 1등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정말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미친 듯이 진짜 훈련을 했었죠. 사실 저는 소아암 환우였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혈액암을 진단받았어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 그때 그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치료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이제 저와 가족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면역치료라는 치료를 받고 나서 좀 괜찮아졌었는데, 그래서 5학년 때 씨름을 시작했고 국가대표라는 꿈을 꾸고 있던 찰나에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다시 그 백혈병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오래 가지 못했죠. 운동선수 스케줄이 아침에 새벽 운동, 10시에 오전 운동, 오후에 본 운동, 야간 운동 이렇게 하루에 4번을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꾀부리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갔는데 교수님이 야 형수야 너 좀 이상하다, 혈액 수치가 좀 이상하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이제 재발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죠. 나는 가야 되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 이제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에게 남은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은 교수님 골수 이식 받으면 뭐 확률이 몇 %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50%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교수님 그럼 나머지 50%는요? 그러니까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죠. 죽느냐 사느냐가 50%로 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제 골수 이식 못하겠다, 난 지금은 아니다, 난 내 꿈을 향해서 그냥 노력하다가 매트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레슬링 체육관으로 갔어요.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몸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계단 2층만 올라가도 막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제 잇몸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제 베개에는 항상 핏자국으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국가대표 레슬링은커녕 일상생활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저 이제 수술 받겠습니다. 골수 이식을 마음 먹고 그때 수술을 받았죠. 지금 현재는 골수 이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항암 치료로 제 몸에 있는 세포들을 싹 다 모조리 다 죽여서 그 공여자의 그 조혈모 세포를 제 몸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제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을 다 죽일 때 그걸 전처치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무균실에서 혼자 생활할 때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계속 구역질이 나는데 나중에는 초록색이 나와요. 그 위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딱 이렇게 레슬링 자세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평생 잊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의 꿈이 있었잖아요. 레슬링 국가대표라는 그 꿈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겠다라고 결정한 거니까요. 꼭 잘 치료받고 나가서 다시 레슬링을 하겠다고. 제가 그 힘든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드디어 이제 레슬링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그 공백의 시간이 너무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온몸에 있는 근육이 싹 다 빠졌었으니까요. 그때는 현실을 좀 받아들였어요.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수술을 받거나 다치고 나서 다시 스포츠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가 근무를 했던 거였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 선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쳐서 못하는 그 선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수들에게도 마음도 많이 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단순히 선수들을 케어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아주나무 재단이에요. 아주나무 재단은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위한 그런 재단이에요. 아이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병원에서 있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 말고 조금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주고 싶어서 공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요. 볼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주 토요일 갔었거든요. 엄마들이 토요일만 기다리시고 아이들이 토요일만 기다린다고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주 못 가면 선생님 왜 안 오셨냐고, 애들이 엄청 기다렸다고 토요일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기 멀리서 저를 이제 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격투기 팬분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수업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지금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뿌듯하고 진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혈모세포 기증을 하신 분들에게 저희 체육관에 그 평생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기증해 주신 공여자분이죠. 공여자분 그런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그 모든 분들은 저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같이 아팠던 누군가를 위해서 뭘 바라지도 않으시고,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모두를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체육관에서 오셔서 이제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 기증자분들에게 한다고 해서 더 많아진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죠.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치료 열심히 받아서 형처럼 오빠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치료 잘 받으면 나중에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레슬링에서는 어깨가 땅에 3초 이상 닿아 있으면 폴이라고 패배를 선언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레슬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록 차가운 침대에 아이들의 어깨가 3초 이상 닿아 있지만 그 누가 패배를 선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3일, 3달, 3년 그 이상이 걸려도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꼭 다시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멋진 경기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폴이 패배가 아니라 매년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